안녕하십니까, 이건철입니다.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광주, 목포, 여수 MBC 그리고 광주 전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5주 연속 특집 토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5부에서는 오는 2018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둔 지금 전라도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패널들의 식견과 통찰력, 그리고 광주 전남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여기 계신 방청객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제5부 천년의 전라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다 지금 시작합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그 마지막 시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광주 전남. 사회자의 발제로 전라도 10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최고의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광주 전남의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토론의 장. 1000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1000년의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라도, 삶의 터전인 전라도, 오는 내후년 2018년이면은 정도 1000년을 맞습니다. 쉽게 말해 1000년째 생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전라도는 1000년 전인 고려 현종 8년 1018년에 전주목과 나주목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명칭을 유지한 이래 1000년 동안 명칭이나 영역의 전혀 변화가 없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가 유구합니다. 두 번째로 탄생한 경상도보다도 300여 년이 앞설 만큼 우리는 역사적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으로서 전라도의 간단한 현주소,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몇 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60년대까지는 전국 최대의 양질의 농수산물 생산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남의 소외가 시작됐습니다. 경부축 개발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경부축은 체증, 전남은 소외되는 국토 불균형 구도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의 사양화, 그리고 산업화의 미진전으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일자리 부족 및 교육시설 취약으로 인한 인구 유출 심화, 그리고 세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취약 등이 악순환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더욱이 인구 유출로 인한 국회의원 수 감소 등 정치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2000년대 접어들어 전라도의 대표적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철, 화학, 조선 산업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민선 6기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적 협력이 최고 경쟁수단으로 등장하는 추세에 맞춰 광주와 전남의 상생 분위기가 달아올라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토양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 발전을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상생만이 제로섬의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시스템이 외부로 향해 열린 포지티브섬의 생산적 경쟁 체제로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생 분위기와 전라도 정도 1000년의 계기로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는 파격적 발상으로 광주 전남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여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공동으로 수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전라도 발전을 위해서는 받침돌을 쌓고 이를 토대로 발전을 위한 지렛대와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받침돌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인 인재와 R&D를 튼튼히 한 후에 전라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열정, 그리고 헌신적 리더십을 지렛대 삼아 에너지, 수산업, 바이오, 문화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도에는 대응여하에 따라 이렇게 새롭고 희망찬 구상을 그려나갈 만한 프로젝트와 무궁무진한 비교 우위성 자원들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프로젝트로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근본 여론조사에서도 시도민의 가장 큰 관심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 세계가 유망산업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에너지 산업을 비롯해서 최근 10년간 유일하게 성장률이 10%를 넘은 농생명 산업, 그리고 IT 산업과 문화예술 산업을 우리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기에 충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라도에는 비교 우위 자원이 풍부합니다. 2219개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최대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마한 백제 역사 문화 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찬란한 역사 문화 유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인돌을 보더라도 세계 전체의 38%인 19,000여 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 성종 때 저술된 최부 표해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는 소홀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역사 문화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발전의 받침돌이자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전문 인력 R&D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30년이면 지금의 제주도 기후와 동일한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남해안의 해수면 상승,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라도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누구나 마음 놓고 출산, 보육이 가능한 곳으로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광주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급변하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상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열정적 헌신, 지역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혁신적 선견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신 5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이시면서 광주 공공항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동철 의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전문가이신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전문가로 임명종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장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으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청객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현주소, 향후 과제들을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광주 전남의 현주소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고 상황을 파악하실수록 답답함이 가중되셨을 텐데 말문을 열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이건철 교수께서 발제해 주신 대로 2년 후가 되면 전라도라는 이름이 나온 지 1000년이 됩니다. 그 1000년 가운데서 전라도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았고 인물도 더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주민들의 애국심도 더 강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죠.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1590년대입니다. 전라도라는 말이 나온 지 580년 뒤가 됩니다. 그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보시더라도 우리 호남이 군인들이 먹을 만한 양식을 제공해주고 우리 호남의 민중들이 국가를 지키기에 충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호남의 위치가 나라를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다.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호남이 중요했는데 조금 전에 이건철 교수께서 발제해 주신 대로 호남이 다른 지방보다 더 못 살게 되고 어쩐지 작아지고 사람도 조금 위축되고 한 것은 최근 50년 조금 넘은 기간밖에 안 됩니다. 1000년 중에서 50년 우리가 뭐 이긴다 진다는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 조금 이렇게 작아졌는데 이제는 극복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직 터널을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터널 속에 있는데 그러나 이 터널도 끝날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의원님, 네. 덧붙여서 우리 광주 전남 현주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광주 전남, 호남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게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남은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가 돼 있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하면 사람이 모여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은 인구는 계속해서 정체되거나 감소됐어요. 그게 그만큼 호남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인구 통계를 비교할 때 1949년 인구를 많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1949년은 6.25 직전이고 아직 대한민국의 개발이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1949년도에만 하더라도 호남과 영남은 인구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호남이 한 510만 정도, 영남이 한 630만이었으니까 영남이 한 120만 정도 많았죠. 그런데 2016년 현재 어떻게 돼 있냐. 영남은 무려 690만 명이 늘어나서 1320만 명이 되고 호남은 겨우 10만 늘어났습니다. 520만이 된 거죠. 이렇게 아주 격차가, 이 인구 격차가 커졌고, 충청권하고도 비교하면 충청권이 49년도에는 호남보다 인구가 200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차별받고 소외받았는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재정 자립도만 하더라도 광주는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전남은 10개 광역
도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표로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50년 이상 지속된 영남 정권 하에서 영남 편중 인사, 영남 지역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것을 뭐 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인구 증감 추이를 가지고 낙후 소의 아주 진면목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국가 균형 발전, 지역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도의 현주소 뭐 아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전라도 현주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이 못 됐던 지역, 더 쉽게 얘기하면 항상 변두리였고 소외되었고 낙후였고 주변 지역적인 아마 그런 동네가 우리 전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라도는 지금까지 쭉 정치적으로도 변두리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왕이 살았던 개성하고 제일 멀었던 곳이 전라도였고요.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역시 제일 지리적으로 멀었던 동네가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하고 제일 먼 곳이 역시 전라도입니다. 이 왕도와 어떤 수도와의 어떤 그 지리적인 접근성의 어떤 그 차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하여금 중앙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우리 지역은 항상 중심이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의 축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부산으로 알려진 경부축, 경인축 중심이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조금 소외됐었고요. 동시에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때도 우리는 역시 산업화에 밀렸습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필요했었는데 그 항구가 목포가 아니고 부산, 울산, 포항이었던 것이죠. 뭐 이러한 어떤 그 산업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어떤 소외, 주변 지역 이런 것이 현재 우리를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받는 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진입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이곳이라고 봅니다. 뭐 그래도 지난 한 1980년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화두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라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변두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예, 지리적, 경제적 변방. 본부장님, 우리 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외부적 시각에서 한번 진단해 보시죠. 예. 1945년 그 해방 이전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은 사실은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농촌 사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토지가 기반이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광주 전남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서울, 대구, 부산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부선 축으로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 전남이 좀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전체 면적은 전국 대비 약 12.8% 정도 됩니다. 인구는 광주 전남이 약 338만 명으로 6.6% 정도 되고요. GRDP라고 그럽니다. 여기 경제 총 생산을 보면 광주 전남이 94조 원 정도 돼서 한 6.3% 정도 됩니다. 수출은 그 358억 정도 해서 달러 정도 돼서 한 8.7% 정도 되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그 국내 총생산 규모를 보면 전남의 경우에 보면 6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 그 16개 지자체 보면 이 6위 정도, 예,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이제 31조 원으로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인당으로 나누어 보면 전남은 약 한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3위 정도 하거든요.
광주는 2천만 원 정도 해서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으로 보면 전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돌아가는 그 소득 기준으로 보면 광주 경우에 1,523만 원이 보면 순위로 12위 정도 하는데 전남은 1,409만 원입니다. 이게 16개 지자체 중에 가장 낮은 16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비중을 조금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에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게 65% 정도 되는데 이게 광역시 평균 76%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29%인데 전국 평균이 30%고 지방 평균이 38%니까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림업 비중이 높습니다. 8% 정도 되는데요. 전국 평균이 2%고 지방 평균이 4%니까 이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비중이 좀 높습니다. 여기가 7% 정도 되고요. 제조업 비중은 전남의 경우에 보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36% 정도 되는데요. 지방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아무래도 개발이 경부선 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산업 비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좀 이렇게 낮은 면이 사실입니다. 예. 예. 우리 실장님, 우리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또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저는 좀 제조업 관점에서 광주 전남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가전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있어서 공급 기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그리고 가전 부분이 지역 아마 총생산액 기준의 한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광주시 지역에서 연 53만 대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금 이제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백색 가전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가 멕시코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해외로 좀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스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역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업종이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지역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 지역은 지금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성장의 어떤 정체, 경쟁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치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그런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력 산업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먹거리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아무튼 5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새삼 어려움이 많은 전라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뭐 좌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지금부터서라도 이전의 정책과 발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땅 속에서 두 개의 판이 부닥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 열도의 경우에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부닥칠 때 지진이 일어나요. 그 힘이 점점 응축돼 가지고 펴지면서 나온 게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산업도 바로 그런 충돌에서 변화가 오는 건데요. 산업에도 과거판이 있고 미래판이 있어요. 조금 전에 강성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기존의 기간 산업들,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어쩌면 전자, 자동차까지 이게 세계적으로 본 과거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판한테 밀려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우리 전남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에 비해서는 비중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덜해요. 그 점에서 과거판은 과거판대로 연착륙시키되 미래판을 빨리 대비를 하면 우리가 지난 반세기 이상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강 실장 여기 계시니까 하나 걱정되는 것은
미래판 준비도 또 경부선 중심으로 한다면 그때는 참 복잡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각자의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 무엇인가, 또 과거판이 아닌 미래판을 준비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균형 발전을 이번 기회에 이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국가 전략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미래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이제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미래판만큼은 이제 균형이 돼야 된다. 한번 혹시 사견이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새로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미래 먹거리는 그 지역과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규제 프리존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이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네.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혁신적인 발전, 전략, 구상 있으신 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광주는 지난 한 3, 40년 동안 자동차와 전자와 광산업 이 세 가지가 중심으로 해서 광주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도시 광주가 이제 생산도시 광주로 변모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업 자체, 광주의 준혁 산업 자체가 이제 질적으로 큰 변화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과거와 같은 휘발유, 디젤에 의해서 운행되는 내연기관의 중심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와 같은 이제 스마트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런 그 스마트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9% 이상의 자동차들이 전부가 다 휘발유차, 디젤차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 아날로그 핸드폰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적인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 이 스마트 자동차를 통해서 아마 자동차가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광주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건 것은 저는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가전인데요. 가전도 이제 지금과 같은 전통적인 가전에서 이제 광과 함께 광가전 융합, ICT 융합으로 조금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아마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문화. 광주는 그렇지 않아도 전통적인 내향의 도시였는데 이제 문화는 단순히 그냥 문화로 소비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문화, 관광으로서의 문화로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꼭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시도가 같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첫째가 이제 국가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어떤 이쁜 지역은 많이 주고 미운 지역은 적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원이 정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르게 분배돼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진정한 이제 지방 분권의 시대, 지방 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요. 세계를 지금은 글로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컬 시대. 글로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무대는 글로벌하게 넓어지면서 그러나 그 경쟁의 주체는 로컬, 지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그만큼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지금 중앙정부 하나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16개 시도가 경쟁의 주체로 나선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발전의 계기를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5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국민소득이 10만 5천 불에서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전 16개 시도, 17개 시도가 그런 경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에서 풀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한과 재정의 분산, 이양,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역발전 차원에서 간단히 덧붙여 주시죠. 새로운 천년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요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그 지역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은 뭐 불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아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앞으로 이 전라도의 또 천년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전라남도의 순천시를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테면 순천은 지금 도시가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도시고 생태도시고 전원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순천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은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인접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보성에 서비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서비스도 아주 고차의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서비스, 거기 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 못 사는 지역에서 어떤 자원을 좀 이렇게 뺏어서 성장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어느 날 도시가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바뀌어지는데 순천은 두 가지의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여수도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경쟁 의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수와 광양이 공장을 만드는데 우리도 공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여기에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공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천만 갯벌을 활용해 볼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NGO가 있었고 젊은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곳에 전문가들이 있었고 의원들이 있었고 그것을 추진해가 리더십에서 시장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순천을 지금 바꿔놨거든요. 이건 정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의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아주 창의적인, 우리 지금 이낙연 지사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잘 붙잡아 메어둘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천년의 전라도 저는 절대로 뭐 나쁘지 않다. 정말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다. 왜냐하면 순천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 희망의 전라도를 우리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도 발전의 받침돌, 그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적인 좀 식견을 빌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본 부장님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나라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생산함수를 이렇게 원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이 성장 잠재력이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자원이나 자본, 노동력, 그다음에 기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저희가 제조업으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뭐 이렇게 단시일 내에 쇠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키워가야 될 광주 전남의 산업은 서비스업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서비스업 쪽의 성장 동력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게 여기에 보면 관광 문화자원입니다. 굉장한 가치도 있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돼서 관광으로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입니다. 의료 인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두 개의 의과대학이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전남대나 조선대에 있으니까 여기서 배출하는 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여기에 의료 기반 확충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또 의료 관광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기존의 기술보다는 이제 친환경 기술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친환경 자동차니 에너지 산업이니 결국 친환경 농업이니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친환경 기술이 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은 결국은 좀 부족하다면 결국은 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업들을 키우면서 앞으로 새로 나갈 그 서비스업 쪽을 대비하는 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한국은행 본부장님 직책에는 어울리지 않게 문화관광 서비스업을 아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 시장님, 예. 한 말씀.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비스를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제조업 관점에서 그 받침돌, 그리고 성장 동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기반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광산업 클러스터를 키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기반과 이 산학연의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해 본 그런 노하우를 결집한다면 앞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친환경 클러스터 지원 사업의 애비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 지역이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이제 지원할 것 같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 철강, 석유와 같은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이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좀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주력 산업이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한전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한전의 인프라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원을 활용한다면은 광주 전남 지역이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충분한 토양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의견 있으시면. 제가 보면 그 우리 광주 전남이 앞으로 뭐 10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뭐 제가 보면 강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의 제조업은 대구 제조업보다 월등합니다. 지금 광역 시도 중에서 1인당 GRDP가 지역 내 총 생산액이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입니다. 역설적으로 광주는 대구에 비하면 훨씬 잘 사는 이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광주가 후발주자인데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제조업 부분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앞에 실장님 말씀하신 광산업이라든지 자동차가 막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꼭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부분도 제가 보면은 특히 전라남도도 구조 조정을 잘 하고 고부가가치 하고 어떤 고도화한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광주 전남이 앞으로 살아가는 먹거리는 제가 보면 해양, 농업,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해양 어떤 자원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양, 농업, 어떤 문화를 어떻게 잘 엮어가느냐,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의원님, 우리 광주 중심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가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을 예탁까지 얻어냈습니다만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 특히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로서는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전기차 산업에 들어가지고 지금 세계 1위 국으로 지금 올라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도 다 지금 전기차, 무인 자율주행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자동차가 그냥 옛날처럼 그래서 무슨 내연기관으로서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지금 자동차의 컨셉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 대 생산 도시로서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비약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는 이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정말 에너지 허브, 전력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은 우리 이낙연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R&D 인력을 매년 100명씩 한 1000명 정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기업도 한 500개를 유치를 하면서 아마 그 자체로 아주 그 에너지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 아시아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아시아 문화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권의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생산 유통시키는 문화 산업으로서도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 산업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서의 기능까지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앞으로 우리 광주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문화가 관광으로서도 관광 산업으로서도 기능을 하게 되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하나를 보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의 관광이야말로 광주와 전남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전주의 한옥마을과 여수의 엑스포와 해양의 엑스포와 순천의 이제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이 이 세 개가 전라선 벨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전라선 벨트로 묶여 있으면서 서로가 지금 상생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연간 한 800만 명, 여수가 한 1,300만 명, 순천도 한 상당히 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라선 벨트로 관광이 하나 엮여져 있듯이 광주 전남도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담양의 뭐 대나무, 뭐 강진의 뭐 다산 정약용, 뭐 이렇게 해남의 윤선도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연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서 관광 벨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아주 상생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예, 지사님, 우리 네 분들 이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은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지사님 전남 또 관련해서 첨언 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미 전라남도의 미래 산업 4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한국전력과 광주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 500개를 혁신도시 안팎에 유치하자 하는 것이 에너지밸리 구상입니다. 그중에 오늘 현재까지 벌써 133개 기업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 그중에 73개는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80개쯤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광문화입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전라남도에 무려 3,969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경기도 빼고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이건 문화관광부 통계입니다. 그중에 아까 김동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수가 1,358만 명, 순천이 768만 명,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매일경제신문이 크게 보도한 걸 보니까 올 여름에 1박 이상 국내를 여행한 사람 25,7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에서 전국 1등이 제주도, 2등이 전남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관광 문화 분야 충분히 전남이 해볼 만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분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도 문예 르네상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점을 되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가 농수산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의 49%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 생산량의 47%가 전남에서 나옵니다. 친환경 어업에서는 100%가 전남입니다. 다른 쪽은 아직 그걸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점점 더 농업을 선진화해 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면 충분히 미래산업이 될 수 있다. 오래된 미래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메디칼 생물의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는 기반이 튼튼한 것은 아니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순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백신 회사 녹십자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전남대 병원이 이미 화순에 와 있고 전남대 의대가 화순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에는 국내 유일의 통합의학센터가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요. 현재 통합의학 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장점들을 살려서 이 네 가지를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조금 전에 강성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 분야는 각 기업들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각 기업마다 새로운 활로를 찾는, 예를 들면 철강의 경우에는 포스코가 신소재 분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GS칼텍스가 예를 들면 바이오케미칼, 생물화학 분야 이걸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조선은 대형 선박이 일정한 세계적인 경기 하강 때문에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요트나 어선 같은 중소형 선박 쪽으로 특화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 그다음에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추가로 이 헬스케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준비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MBC가 광주와 시도민 대상으로 이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광주 전남 시도민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결과 함께 보시죠. 먼저 광주 전남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5%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고요. 24%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세대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 남구와 전남 동부권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광주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의로운 전통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뛰어난 자연환경, 우수한 인적자원 순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요. 역사적 자부심과 풍부한 문화자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로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이 미흡하다는 답변, 또 정치적 소외와 차별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2018년 정도 1000년을 맞는 전라도의 새로운 비전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를 꼽은 응답자가 4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이어서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지, 중국과의 교류 중심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의 새로운 1000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신산업과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은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창출, 교통망 확충,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 향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먼저 이 지역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광주와 전남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남은 뛰어난 자연환경을 꼽은 응답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 이 교수님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략 그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변혁이나 변화를 이끌어간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을 들 수 있겠고요. 전라남도 사람들은 그 좋은 자연환경 그랬는데 이건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도 우리 광주에서 오랜만에 경전선 기차를 타고 수천까지 갔거든요. 그 펼쳐지는 등량만, 뭐 예당 평야 정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한 10년 내에 경상남도 예전에 삼천포입니다. 지금 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수 순천하고 여수 남해도 연결될 것이고 이제 고흥하고 또 여수도 연결되고 그러면 이 남해안이 정말 좋은 그 미국의 그 시닉 드라이브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전라남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그 프라이드는 아무리 가져도 뭐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님. 예. 우리가 998년 전에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 전 이름을 혹시 아세요? 전라북도는 강남도라고 불렀고요. 전라남도는 해양도라고 불렀습니다. 강남도란 건 금강 남쪽에 있다 해서 강남도고요. 해양도는 바다와 태양이 많다 해서 해양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꺼낸 이유는 제가 중국에 가서 관광 설명회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기가 매우 나쁘잖아요. 그러고 평생 바다 구경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땅이 하도 크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전에 우리 동네 이름이 해양도였습니다. 바다와 햇볕이 가장 많은 곳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광 설명회 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이정록 교수님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전남의 자산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자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두고두고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는 전라남도의 광주 전남에 사시는 분들의 여론조사인데 관광을 다니시는 분들, 관광객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전남 가면 관광 갔을 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러면 맛이에요. 맛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 깨끗한 자연환경이라는 것하고 맛이라는 게 별개가 아닐 거예요. 우리 강 실장님도 좀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문화관광이다, 농업이다를 미래산업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점을 더 키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반대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은 그러신데 자부심을 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의 말씀이 훨씬 더 제 가슴을 찌릅니다. 왜 경제가 이렇게 취약하냐. 그리고 동부 쪽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 서부 쪽은 안 그런다. 이것이 굉장히 그리고 연세도 50대 이상은 자부심을 느끼시는데 젊은 층은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지역 경제를 훨씬 더 키워야 되고 젊은 층에게 뭔가 희망을 드려야 되고 동부 서부를 나누는 건 이상하지만 서부 쪽에 뭔가 더 새로운 활력 요인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숙제를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저에게 아프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 예, 그 방금 여론조사를 뭐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 같아요. 광주는 정치적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불만이 많다. 전남은 자연 환경적으로는 자부심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못 갔다. 그러니까 정치와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광주 인구가 150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민주주의를 선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광주 시민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한 면이 바다잖아요.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고 4면이 바다인 섬들이 제주도, 울릉도 섬 할 것 없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연 환경이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자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이제 그걸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셨지만 반대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로 낙후된 지역 경제, 아무튼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너무 낙후돼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할 시점인데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보내주신 사업이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지사님 벌써 이제 혁신도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구상주인 사업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게 소개해 주시죠. 네, 혁신도시가 참 거기에 혁신도시가 들어온 게 운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보실 테니까 한번 그 에피소드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도시가 들어간 그 마을이 행정구역상으로 나주시 산포면 신돌입니다. 신자가 혁신도시에서 양쪽 끄트머리 띄어버린 가운데 토막, 그 신도하고 똑같습니다, 한문이. 운명도 보통 운명이 아니죠. 에너지밸리가 조성된 곳이 2개 면인데요. 그중에 조금 더 면적이 많이 들어간 면이 왕곡면입니다. 왕곡은 왕성할 왕자의 계곡곡자, 영어로 하면 에너제틱 밸리의 에너지밸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운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혁신도시에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이 벌써 18,000명이 됐습니다.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혁신도시에 비하면 모양도 제대로 갖추고 있고 변모도 빨리빨리 되고 있고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다른 혁신도시를 일부러 가보면 이게 혁신도시가 맞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숙제도 아직 많습니다. 우선은 혼자 오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직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 하는 것들이 숙제입니다. 가장 큰 불편은 아이들 교육기관이 충분치 않다. 그다음에 주로 여성들의 고민입니다만 문화를 즐길 만한 시설이 충분치 않다. 그리고 주거 환경에서 아직도 축산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호혜원 한마을의 가축은 모두 다 없앴습니다. 그것만 해도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마을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마운 것은 혁신도시에 와 계시는 한국전력이나 농어촌공사나 농수산물 유통공사나 문화 분야 또는 ICT 분야의 각 기관들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역과의 상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제안을 주시고 참 많이 도와주세요. 그 점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히 한국전력 조한익 사장님께서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지 제가 늘 감탄할 정도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혁신도시 에너지 우리 지역에는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론조사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대가 큰 만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 상생 취지에 맞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의 대학들이 R&D, 인력 개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등 우려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이라도 좀 새롭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우리 강 시장님부터. 네. 그 빛가람 혁신도시가 이전이 되고 아까 지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역 경제의 어떤 발전과 활성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혁신도시에 이전을 좀 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 또 여러 가지 혁신 지원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롭게 혁신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할 때 입지라든가 설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저희가 우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서 고용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공공기관과 그 지역의 대학, 기업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가지고 R&D를 한다든가 인력 양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업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는 어떤 상생의 그런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한전이 있기 때문에 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특히 새로운 기업들도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학과의 그 협력 그리고 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지원 사항을 좀 적극 활용해 달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혁신 도시가 옴으로 해서 생각하는 상생의 어떤 그 효과라 그러면 지역 인재의 아마 채용일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나간 이유가 사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해줌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부족한 일자리에 어떤 그 매음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 보고 어느 할당 쿼터를 정해서 무조건 이만큼 채용해라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이 채용하고 있는 방안을 절충해서 한번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보면 그동안 지방 인재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가 지방 인재에 대해서 우대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20% 정도 이제 목표를 정해 놓고요. 거기에 지방 인재가 그만큼 들어오지 못하면 10% 정도에 대해서는 좀 뭐 가산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커트라인을 좀 달리해서 뽑는 거죠. 아무래도 공공기관도 괜찮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지역 인재 할당보다는 지역 인재 우대. 예. 저를 우리 의원님. 네. 역대 정부 중에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발전에 가장 관심을 가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도를 아예 충성권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유연 결정을 내리니까 수도를 이전하지는 못하고 행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옮겨서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우대를 해도 지역들이 안 내려가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내려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만든 거예요. 공공기관을 먼저 선도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나서 관련되는 기업과 연구소들을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빠진 게 그 기업의 임직원들, 종업원들이 뭔가 거기서 정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마다 계속 서울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쇼핑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예. 지사님. 오십시오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익이 될 만해야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중에 맨 먼저 제품을 출하해서 판 곳이 EUTC라는 회사예요. 1호로 100억 원을 팔았는데요. 그 100억 원어치 사준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가까운 데서 사주니까 오는 거죠. 저희 전라남도가 금년 초에 에너지산업 발전 10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10년 안에 2025년까지 섬 25개를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제로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탄소 제로라는 것은 휘발유 자동차 못 댕기게 하겠습니다. 그 소리고요. 에너지 자립섬이란 건 육지에서 전봇대로 전기 끌어다 쓰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에너지밸리에 들어올 기업들한테 전라남도가 당신들 물건을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지부, 섬이 아닌 육지 쪽에 신재생 에너지 자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는 4%가 안 됩니다. 10년 안에 30%까지 올리겠습니다 하는 걸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저희 전라남도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실을 넣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경로당마다 시군에서 받는 지원금 중에 지원금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남는 돈으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몇 점이라도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금년 말까지 경로당 100개의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기업들에게 우리가 구매처가 돼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획기적인 이 구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제 광주 전남 상생 협력 차원에서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벨트를 조성을 하자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만은 광주 첨단 산업단지에서 송정역 그리고 빛가람 혁신도시, 부안 국제공항을 잇는 상생 프로젝트 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우리 이 교수님,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이 상생 프로젝트인데 실현 방안까지 포함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이 영산강 축이 전라남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 경제 성장이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 비하면 그런 측면에서 그 가운데 혁신 도시가 있어서 충분히 연결고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무안공항은 어차피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아마 요즘 애쓰고 계시지만 공항이 곧 합쳐질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면 지금 송정역에만 와 있는 KTX를 무안공항으로 목포로 또 뭐 장기적으로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해제 터널로 제주까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광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가칭 신영상 벨트는 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안공항으로 빨리 합쳐야 되는 거고 에너지밸리를 더 넓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무안공항을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KTX도 빨리 지금 연결하나 이런 게 지역사회 노력을 하면 아마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 아마 예정대로 잘 추진해서 이 광주 전남 사람들의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신영상강 벨트 시대는 뭐 저는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영산강 벨트.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 에너지하고 거기에는 이제 고속 철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 공항 이전 문제, 그다음에 해저 철도 문제까지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네. 네, 우리 이정덕 교수님께서 뭐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지적하신 것들은 광주 전남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남고속철 2단계가 아직 노선도 확정이 안 됐고 계속해서 지금 또 이미 확정된 걸 갖다가 지금 다시 적성성 검토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좀 의지도 보여주고 재원도 아주 획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빨리 호남고속철 2단계를 중앙정부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해저터널을 통해서 제주도까지 연결해서 제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서로 대체공항으로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무안공항이 국도 서남권의 거점 국제공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무안공항 이야기를 하면 이게 꼭 무슨 광주 전남 시도민이 그냥 뭐 공항 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냐, 그건 아닙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전북, 충청권까지도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충청권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를 갈 때 비해서 그분들이 무안공항에 내려와 가지고서 중국이나 동남아를 가게 되면 시간은 비행기 시간이 30분이 전략되고 항공요금이 10만 원 이상이 전략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김해공항으로 가고 있잖아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300만 명 되는데 그 영남권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 전남, 전북, 충청권 사람들이 이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웃깁니까? 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김해로 갔다가 한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광주, 전남을 거쳐서 중국이나 동남아를 갑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무안공항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김해공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지하철, 무슨 철도, 고속도로까지 다 돼 있는데 김해공항에 다시 4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또 김해공항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터미널도 새로 짓고 활주로도 새로 건설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안공항은 뭡니까?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에 연결이 안 돼 있고
동남권 주민들, 여수, 순천, 광양 사람들이 무안공항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순천에서 무안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광주 전남에 상생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스스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이낙연 지사님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뭐 하계 유대회도 공동으로 치르시고, 또 뭐 제2의 남도 학습도 건립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핵심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최근에 빚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한전 에너지밸리 R&D 센터 같은 것은 광주 전남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광주에서 100억을 준다고 하니까 전남은 100억보다 더 써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전남으로 갔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좀 양쪽의 시당 도지사들이 만나서 좀 제대로 이걸 상생의 차원에서 모든 광주 전남의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은 전남에, 이것은 광주에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기본 전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에도 이익되고 전남에도 이익되는 것은 그 상생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그냥 됩니다. 근데 광주에 약간의 손해가 오더라도 전남에 큰 이익이 온다면 그건 광주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남이 약간 손해보더라도 광주에 큰 이익이 온다면 전남이 손해를 보는 감수하는 것이 그게 광주 전남의 상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 군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 예, 우선 그 영산강 벨트가 되려면 이렇게 우회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안공항 활성화일 겁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려면 무안공항까지 KTX가 연결이 되어야, 그래야 광주 시민도 무안공항까지 가시고 전북도민, 충청도민까지 이용하시게 하려면 교통이 편해야 거기를 가지 않겠어요? 예, KTX 2단계 노선 중에 한평 고막원역까지는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고막원부터 목포까지 구간을 무안공항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하는 기류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최경환 부총리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한평 고막원역까지는 그냥 합시다. 그걸 합의한 이유는 무안공항 코앞에까지 갖다 놓으면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요. 그러고 아까 그 영산강 벨트 중에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짐작해 맨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광주 남구 쪽에서 혁신도시까지는 다 연결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느낍니다. 시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영국에 본사를 둔 어떤 그 아이디어가 많은 기업에서 상무지구부터 혁신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상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면적이 넓지 않더라도 좀 좁더라도 거기를 가장 행정이 원활하게 해결된다, 자동화된다 하는 아주 21세기형 신도시를 거기다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구상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쉽게 되는 것부터 먼저 해가면서 무안공항 문제는 KTX 노선을 빨리 글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시도민들 역량을 모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제주공항까지 KTX로 연결을 하면은 서울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이면 가거든요. 제주가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공항 하나 더 만들겠다고 제주도가 말하는데 비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 못 뜨는 것은 공항 10개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안공항이 제주공항에 대체공항 노릇을 하고 인천공항에 보안공항 노릇도 하고 그러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의 수순상 그런 수순을 밟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우리 남도에, 전라도에 아주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역사 문화유산을 이제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네. 아까 말씀 한번 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 그러실까요? 예. 사실은 그 영산강 벨트 말씀을 지사님도 하시고 뭐 의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산강이 그 미국 CNN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조금 굉장히 그 2012년이기는 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산강이 굉장히
멋있는 곳이다.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산강 주위에 전통 문화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군침도는 남도 만여행 정작 오지 않는 까닭은이라고 이렇게 지방일보에 어디서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요. 사실은 그 숙박과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KTX 타고 광주 송정역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광천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광주 송정역에서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40분 이상은 걸립니다. 막힐 때는 그보다 더 많이 걸리고요. 거기서 광주의 뭐 화순이나 영산강 유적지나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또 그 직행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농어촌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서 광주 온 것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농어촌 버스도 있고 뭐 지사님이 잘 만들어주신 남도 한 바퀴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잘 이용을 해서 제가 그 남도를 여기 많이 다녔는데요. 이런 거가 이제 어떤 인프라를 광주와 전남이 이렇게 상생을 해서 좀 거미줄처럼 이렇게 농어촌 버스라든지 직행 버스라든지 이거를 관광객 프렌들리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버스나 뭐 교통 노선도 주중에는 여기 도민들을 위한 그 노선으로 활용을 하고요. 주말에는 이 이 시스템을 조금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해봤고요. 숙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숙박도 제가 내려와서 어디 자려고 그러면 이게 괜찮은 업소인지 뭐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롤 모델이 뭐냐면 나간읍성이 있고요. 거기서 한 900m 쪽에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숲속에 집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굉장히 문화시설과 어떻게 보면 숙박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롤 모델을 지금 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많고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많은데 고인돌 유적지나 문화유적지 주위에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뭐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가 방이 얼마나 비어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 방식은 전남도라든지 지자체가 뭐 많은 펜션이나 뭐 여기 여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등급을 매겨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독일에 농촌 마을이 다 쇠퇴해 가다가 성공한 키르이 도르프라는 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뮌헨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낙농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굉장히 쇠퇴를 했는데 독일 농업협회가 6등급으로 이게 심사를 하고 3년마다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여기는 우수 뭐 숙박업소다 이런 걸 지정을 해주니까 결국은 뮌헨에 있거나 다른 도시민들이 그쪽을 활용하면서 이쪽에 농촌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많고요. 특히 저희가 아무나 이렇게 자연휴양림 숙소 들어가서 지금 예약할 수 있는데 보통 2개월 정도 이렇게 예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주말 보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수가 없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자체나 아니면 뭐 이쪽 개인이 운영하는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공인 우수 숙박업소라는 걸 지정만 해준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쪽 전통 문화 자원을 잘 보고 또 나름대로 숙소가 자연휴양림이나 뭐 이런 데 괜찮은 업소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통 문화 자원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결국은 관광으로 이끌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제3자적인 시각에서 아주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금 남도 문해 르네상스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 문제 관련해서. 예, 남도 문해 르네상스는 과거에 우리 남도가 예향이라 해서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번창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의 위축에 따라서 문화예술도 조금 위축된 것 같은 안타까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너 가지로 뽑아놨습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동양화 비엔날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목포권에서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남중화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비엔날레가 12개가 있는데 수묵화는 아무 데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락을 남겨주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통정원 조성. 우리 호남의 3대 정원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담양의 소세원, 강진의 백운동, 완도 보길대에 윤선도가 사셨던 세연정. 참 아름다운데 여기를 잘 보존하면서 네트워크화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다 그러면 소세원 부근에 소세원 비슷한 숙박시설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주무시고 다시 구경하시게 한다든가, 또는 소세원에서 산보하고 해가 뉘엿뉘엿 적에는 막걸리 드시러 어떤 누각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꾸며보자는 사업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종가회라는 걸 금년 여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종가회가 있는 게 경북 다음에 전남입니다만은 전라남도에 34군데의 종가회가 있어요. 종가가 있어요. 그분들을 조직화해서 종가의 가옥, 법도,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전수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박물관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세돌 국수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해가지고 바둑 못 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학부모들은 알파고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고 또 물어보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국수가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국수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기왕에 당신 성함을 넣은 기념관을 세우실 계획이어서 조은현 국수님 얘기입니다만 조은현 기념관만 하지 마시고 그 위에 국립바둑박물관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 조은현 기념관, 이세돌 기념관, 김인 기념관을 그 안에 집어넣읍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종 본부장님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우수 숙박업소 인증 같은 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5주 연속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다를 주제로 희망이 가득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방청객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고영욱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인터넷상에서는 비하를 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전라도 이미지업 문제인 것 같네요. 지사님. 예, 최근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있지요. 제가 지사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사시는 전직 언론인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서 대응을 할까 말까 하는 건데, 아이고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만, 그 문제를 그냥 내비두기는 좀 너무 심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남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는 것, 그게 전공법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특히 청년층이 그런 고통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호남에 사시는 젊은이들이 그런 피해 덜 받으시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방에 치료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두루두루 잘 돼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광주 전남 글로벌 전략, 여기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우리 광주 전남과 지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또 광주와 전남이 지금 공동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우리 이 교수님부터 간단히 말씀. 아마 아무래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 이용 편 중에서 항공도 있지만 크루즈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중국과 한국의 부산, 제주, 일본의 큐슈 지방을 연결하는 한중일 트라이앵글 크루즈선이 이미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관광객 중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한 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광주 전남도 크루즈 띄울 수 있습니다. 여수에 이미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수에 그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크루즈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크루즈 활성화. 우리 본부장님. 예. 제가 생각에는 지난해 저희 우리나라에 온 그 중국인 관광객이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주 전남으로 온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추정을 해보면 약 12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쓴 돈이 약 10조 내외 정도 썼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이쪽에 쓴 게 2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 쇼핑입니다. 그쪽에 우리가 좀 역점을 두어서 지금 뭐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이 좀 많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별 관광객이 60% 정도 되고요. 최근에 보면 80년대생, 90년대생이 태어난 거의 4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해외 여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개별 관광 이런 사람들을 좀 유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적인 연대감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어떤 문화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스토리를 좀 입혀주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네.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장 공략 문제라든지. 네. 그 중국 진출 전략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중국의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까지는 투자 중심 그리고 대외적인 수출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고요. 중국이 이제 최근 노력하는 부분은 이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그리고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좀 성장을 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에는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광주 전남 지역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2015년 12월에 한중 FTA가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중 FTA라는 것이 상품만이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시장을 진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FTA를 잘 활용한다면 이 지역에서도 중국을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으면 중국의 그 동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절강성이라든가 강소성이라든가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여기하고도 가깝지만 상해나 북경에 못지않은 굉장히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강성, 강소성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 전략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품목 측면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친환경, 고부가 같이 이 농수산물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할 때 우리 한중 FTA의 효과를 좀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그 수출 지원 기관이라든가 현재 진출한 지원 기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타겟 전략 아주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토론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시간 관계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시장님부터. 광주 전남 지역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의 우리 주력 산업들, 광주 전남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 그리고 지역적인 산업적 기반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 유산, 그리고 천혜의 자연은 굉장히 큰 잠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창의적인 노력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여기 광주 전남의 서비스업을 좀 활성화하게 되면 이 서비스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입장료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무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데가 순천만 습지인데요. 우리한테는 8,000원을 받습니다. 순천 시민한테는 2,000원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지역 주민한테는 좀 적게 받으면서 외지인한테는 좀 많이 받으면서 그 시설이 좀 개선되면 결국은 그게 효과가 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무료로 하지 말고 자꾸 거기에 반대하지 말고 적정한 입장료를 부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앞으로 이 전라도의 천년을 먹여 살릴 여러 자원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해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깨끗한 해양, 또 수려한 워터프런트, 섬 이런 것들은 중국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국내 관광도 끌어들이고요. 동시에 관광객이 오니까 먹거리, 수산 자원도 팔 수 있고 거기서 일자리도 생겨나고. 제가 최근에 고흥 금산면에 가서 거기 어촌계 계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동네 중에 하나가 고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없어집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해양 자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잠재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 자원에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의 천년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네, 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가 재원을 절대 어떤 지역제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고르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중앙이 지방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어떤 권한과 재정을 충분하게 이양을 해서 지방이 룩셈부르크나 아이슬란드처럼 10만 불, 5만 불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방의 경쟁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상호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드렸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경쟁하지 말고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면 양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사님 마지막. 예,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과 고용 상황을 조사해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 5월 31일에 전라남도가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농도 전남이 일자리에서 제일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덜 떠나고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그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광주 전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천년 여는 미래 청사진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희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